네, 국민의힘이 오늘 2차 경선 진출 후보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들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될 주자 4명이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 이제 인물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4명의 주자, 살아남을 4인 누가 될 것 같으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3명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다음에 김문수 전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는 확고한 것 같은데 이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싸움이 벌어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내 경선 구도 자체가 어떤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에게 유리하다라기보다는 탄핵에 반대했던 파들에게 좀 더 유리한 고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 제가 봤을 때 탄핵 찬성파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둘 다가 살아남기는 힘든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아마 최종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나경원 이렇게 4명을 저는 예측해 봅니다.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저도 소위 3강 2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제 각축이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두 후보가 또 각자 그 어떤 매력을 발산했는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IT 전문가지 않습니까? 직접 창업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강점들을 잘 살려서 반도체, AI, IT 같은 이 신산업과 지금 중요한 사회적인 그 의제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의견들을 잘 설파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무당층에서는 더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당층 안철수 후보의 인지도와 같은 장점들이 잘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안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것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일요일 날 이어졌던 이 경선 토론회에서도 이게 자칫 이 계엄 옹호라는 이 쟁점에 대해서 조금 당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일 수 있었던 것을 이것은 탄핵 찬반에 대한 이슈인 것이지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다라고 하면서 잘 균형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정당 정치의 측면에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당심에 소구하는 측면들이 작용을 한다면 나경원 후보도 얼마든지 4강에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이제 누가 되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이 일치하게 해주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좀 거세지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토론 때 그랬고요. 어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랑 나경원 후보도 서로를 향해서 이제 좀 이제 비판의 말이 좀 있었는데 네거티브가 좀 많다라는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정도 가지고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이제 이런 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오가는 것이 또 경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이 조금 유쾌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더 실력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키높이 구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치하다라고 조금 정색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글쎄요, 저 같으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벗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런 식으로 받아쳤을 것 같거든요. 그럼 홍준표 후보가 설마 벗으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유쾌하게 좀 쿨하게 좀 정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전 인위적으로 젊음을 주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요새 SNL 비롯해서 좀 유튜브 컨텐츠들이 유행 바람이 분 것도 유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신을 때로는 희화화하기도 하고 좀 자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젊은 층에게는 이 꼰대와 사이다의 한 끗 차이에서 더 소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후보들께서 잘 숙지를 하신다면 이제 오는 다른 이제 토론에서 만약 올라가신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눈길이 가는 발언이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유와 헌법에 동의를 하면 이제 당을 떠났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에게도 문을 열겠다라는
라는 발언이었거든요. 좀 염두에 둔 인물이나 뭐 특정 진영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일단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이준석 의원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주자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낸 것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김부겸 전 총리라던가 아니면 김두관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외에도 지금 새미래를 이제 창당해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그 독자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도 여러 구애의 손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근데 이 반명 빅텐트는 사실 실체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모인다라고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들이 모인 주자들 자체는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 텐트에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싫은 것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표를 줘야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실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정책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반명 정서에만 호소하려는 이 움직임을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싸늘한 시선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자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1호 당원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반성과 사죄, 성찰이 없는 상태로 오로지 반명만을 내걸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너무나 얕은 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공학적인 기법으로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물론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반대했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반면에 또 지금 경선 중에 이런 차출론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박상면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저희가 한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라든지 특정 사람들이 모여야 합의된다라든지 좀 그렇게 기계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비호감도와 이 비토가 크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새로운 미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 세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희 당이 지금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문을 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특정 사람들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을 겪으면서 뭐 누구의 잘못이랄 것 없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당내 관계 그런 그 어떤 정쟁들 속에서 당을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강요로 이제 그 역임을 했지만 이제는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충분히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요 조건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폄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을 향한 이제 움직임이 오늘 오후에도 있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회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행동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글쎄요 지난 경선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몸을 좀 낮춘다, 양보한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그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경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좀 갈등이나 재미 요소가 단 하나도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근데 변수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재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좀 심판으로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 자체도 5대5 당심을 폭넓게 반영을 하면서 좀 다른 후보들이 약진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를 해버렸고요. 또한 이 여론조사 업체도 이 과거 이 총선 때 이 비명 행사를 주도했다라고 해서 큰 의혹이 일었던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업체를 또 굳이 좀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 뭐 이제 낮은 자세라고 하면 이제 좋게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런 사실 변수 창출을 못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 경선은 컨벤션이 완전히 실종됐다. 이제 이런 지점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소위 막말 망언 본색, 그거 숨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그 웹툰 그 컨텐츠 관계자들과 또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불법 사이트가 초기에는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서 사실 좀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려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선 후보가 이 준법 의식이 이렇게 좀 처참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컨텐츠 제작자들은 굉장히 저작권 문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의지와는 달리 좀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따로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행보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분석이 지금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당대표로서 총선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그 뒤에도 계엄 정국, 탄핵 정국 이 사태를 거치면서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치르고 이제 조기 대선에 나선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 대선 때도 민주당의 후보였고 최종적인 후보였고 거기서 형성된 지지세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작금의 정치 상황 때문에 야권으로의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더 크게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당대표로서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인 모습들에서 많은 득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다 준비된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뭐 2등, 3등과 함께 다투면서 진흙탕 싸움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공직선거법 2심이라던가 아니면 뭐 위증교사 1심이라던가 계속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오히려 후보 개개인의 네거티브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효력을 얻기도 어렵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어떤 네거티브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구태여 어떤 진흙탕 싸움을 벌이거나 참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굳이 어떤 다른 후보들을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국민의힘보다도 지금 정책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중도층이 조금 더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쪽으로. 이런 분석까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민주당의 경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동연 후보 캠프 측에서 그러니까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변경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당에서는 일단 업체 배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겠습니까? 일단 뭐 이 업체 자체를 배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배제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어떤 공정성 시비에 있어서 이 김동연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당에서 내놓고 있는 입장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업체가 그냥 이 업체 단일하게 이제 선정이 됐던 게 아니라 업체를 5개 중에서 추첨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뭐 총선뿐만 아니라 보궐선거라든지 여러 이제 당에 있었던 선거들에서 용역을 이미 수행한 바가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업체가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기계적으로 돌리는 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가 저희가 지금 국민 50, 일반 국민 50에 이제 당원, 권리당원 50이거든요. 근데 이 당원 50%를 수행하는 이 여론조사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권리당원들의 명부는 이미 당에서 정해진 상황이고 이 내용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림에 있어서 크게 어떤 공정성 시비라던가 문제가 일 내용들이 없다 이렇게 보여서 저는 이 부분이 장기화될 갈등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사들과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 여론조사 업체 잠깐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뭐 사실 저희 당 일은 아니지만 지금 박범계 선거관리위원장의 그 답변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업체가 단순하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지역구 현역 의원들 중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당시에 그 본인들이 자진해서 탈락을 해버린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자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재가 없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또한 그 총선 이후에도 당의 여러 행사에서 여론조사 업체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답변은 문제의 여론조사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내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자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보들이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가 방어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 과잉 충성인 것인지 후보의 의지인 것인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노릇인 것 같고요. 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것은 그냥 자신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인단과 의뢰인이 식사를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변호인단들의 신당 창당설이 들리자 상당히 좀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라고까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희노애락이 분명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비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직후에는 밥 한 끼 먹으면서 풀자. 약간 뭐 이런 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것이야말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저는 더 분명한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당이 보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당이 무산된 게 아니라 창당 자체를 보류시킨 상황이고, 그리고 말로는 이 창당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창당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어쨌든 이 변호인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례 정도 만났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아버지처럼 돕겠다, 어떤 청년들의 정치 활동을 아버지처럼 돕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후견인을 자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사진들이 공개되는 것 하나하나는 여전히 이 신당 창당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정치적인 존재감은 드러내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건 결국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살 길은 국민의힘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뿐인데,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니 경선판에서 지금 이렇게 신당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타박과 비판을 하니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저런 사진들을 공개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저 정치를 이어가고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심지어 내란죄 형사재판에서도 뻔뻔하게 이제 평화적인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 입지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그나마 어떤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 살 길을 찾기 위한 저런 엄청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그렇고 민주당이 보기에도 매우 부적절한 행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윤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는 이 변호인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저는 저것이 한 차례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도 이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본인의 존재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대단히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소위 2030 세대들이 지난 탄핵 심판 국면을 겪으면서 이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소위 이제 카톡 검열 등 통제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좀 보수 진영으로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게 되면서 좀 안착할 만한 그런 장소와 구심점을 상실하게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충분히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저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플랫폼의 일환으로서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후보를 내겠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를 내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힘과 경쟁을 하고 표를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과민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좀 생각의 차이를 좁혀서 이 생착 가능한 잠재적 지지자들을 당내에 유입시키는 것도 저희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